자, 2교 시작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로마사 큰 숫자 3번 pneumonia and atelectasis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포스타 컴플리케이션이에요. 여기 제목이 있죠. 위에다가 포스타 컴플리케이션 이렇게 붙이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수술에 올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들이 쭉 나와 있어요. 먼저 pneumonia, atelectasis, 그 다음에 hypoxemia, 그 다음에 pulmonary embolism,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것만 여기다 좀 써놓은 건데요. 먼저 다시 텍스트북 보세요. pneumonia and atelectasis. 자, pneumonia는 폐렴이고 atelectasis는 무기폐죠. 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어느 게 먼저 와요? 무기폐가 먼저 오죠. 무기폐란 뭔가부터 볼게요. 거기 1번 말고 2번 atelectasis 요것은 collapse or airless state of lung. 폐가 collapse는 짜부러든 거죠. 바람이 다 빠져서 짜부러들거나 그래서 airless 공기가 없는 상태,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무기폐는 수술이 언제 오는가 거기 다 안 읽을 거예요. 다섯 번째 줄 마지막 단어 보세요. 다섯 번째 줄 마지막 단어. Usually occurs 1 to 2 days after surgery. 수술하고 나서 하루에서 이틀 뒤에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폐가 어떤 것인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있죠. 이렇게 무기폐. 폐가 짜부러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가운데 있는 거가 정상적인 폐예요. 정상적인 폐. 왜 이렇게 밝지? 정상적인 폐라서 이 공기가 이렇게 폐포 끝까지, 이게 폐포 끝이거든요. 폐포 끝까지 우리가 잘 들어가는 상태의 폐포인데 비해서 B번 왼쪽 아래 있죠. B번 그림을 보시면 가장자리에 여기 뭐가 생겼어요? mucus plug accumulating 이렇게 돼 있죠. 점액질들이 폐포 가장자리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오른쪽 C번을 보시면 이제 뭐예요? 뮤커스 플럭이 이제 이거를 막은 거죠. 가는 폐포로 들어가는 가지 윗부분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돼서 좀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그 풍선이 이렇게 있다면 뭐예요? 찌그러진 상태, 클랩스된 상태가 된 거. 이것이 무기폐예요. 이걸 그냥 놔두면 폐를 다시 팽창시켜서 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이제 염증, 그죠?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뭘 해서 1교시에서 coughing, deep breathing, incentive sprint을 사용하는 걸 열심히 가르쳐야 되죠. 근데 이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돼서 이제 무기폐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데 무기폐 첫 증상이 뭘까? 다시 앞으로 오셔서 195페이지에 보시면 그 A번에 atelectasis 무기폐 있죠. 그 무기폐는 하루에서 이틀 뒤에 나타난다. 근데 첫 증상은요. 우리가 뭐 숨이 차요. 객담이 나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first 첫 증상은 fever 열나는 거예요. 열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환자가 하루 정도 지났는데 계속 열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하루가 지났는데 그러면 혹시 무기폐가 아닐까? 뭐 열심히 커핑 디프링 열심히 시켜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폐렴, 뉴모니아는 뭔가 그 위로 올라가셔서 1번 뉴모니아. 뉴모니아는 an inflammation of alveoli, 폐포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by an infectious process, 뭐 염증 반응으로 해서 생긴 것인데 that may develop 3 to 5 days post-operatively. 3일에서 5일 뒤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점 축적이 돼서 증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나타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역시 폐렴도 첫 증상은 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수술 후 환자가 열이 났다. 수술 후 열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열 나는 것은 모든 감염의 첫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염증이 생겼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열이 난다. 그럼 수술 후 얼마 됐는가를 잘 보셔야지 돼요.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열이 난다. 그 다음에 24시간 지나서 한 2, 3일, 어떤 책은 3에서 5일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지나서 열이 난다. 그리고 2, 3일 지나서 열이 난다 하는 경우에 우리가 간호진단, 그냥 너싱 빼고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할게요. 진단을 뭘로 내릴 수 있는가? 그러면
nursing intervention은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수술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열이 나요. 그러면 염증이에요? 어디 감염됐어요? 그게 아니고 24시간 안에 열 나면 그거는 탈수예요. 그러니까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디하이드레이션으로 쓸게요. 탈수예요. 그래서 수술 전부터 MPO 해왔고 수술하면서도 이제 증발이 수분이 많이 증발됐고 수술하고 나서 지금 아직 먹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탈수로 열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24시간이 막 지나서 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무기폐예요. 즉 폐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아직 염증은 아니고 한 2, 3일 혹은 3일에서 5일 지나서 열났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어딘가 염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전에 열나면 탈수라고 그랬으니까 간호중재는 뭐 해주면 돼요? 물 많이 주면 되죠. IV 라인이 아직 있다면 속도 먹지 못한다면 IV 라인 속도를 더해주고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물 많이 먹도록. 그 다음에 그 24시간이 막 지나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폐에 지금 염증은 아니지만 무기폐예요. 그러니까 빨리 뮤커스 플럭이 바깥으로 나오고 폐가 다시 팽창될 수 있도록 coughing, deep breathing, 그 다음에 incentive 스프레치 열심히 해줘야 되겠죠. 그 이후에 열났다. 3일 지나서 열났다. 그러면 어딘가 염증이 진행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의사한테 노리파이 해서 블러드 컬처 내보내고 항생제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어느 거 먼저예요? 항생제 먼저 걸까요? 컬처 먼저 내보낼까요? 노리파이 해서 의사가 뭐뭐 주세요라고 오더가 나면 일단은 컬처 내보내고 항생제를 엔타바이릭 ATB로 썼습니다. 항생제 스타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술한 지 얼마 됐는데 열이 났어요. 그러면 바로 요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자주 났었던 거가 뭐냐면 수술한 지 24시간이 막 지나서 열 났대요.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심호 기침시키는 거 있으면 가면 되는데요. 그게 없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렁 사운드 들어보겠어요. 이런 복이 있으면 그거 가셔야 돼요. 혹시 무기폐인가? 어세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 했고요. 뭐 구체적인 증상이나 이런 건 여기서 안 해요. 수술 전케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폭세미아. 다음 페이지. 산소 부족이죠. 자, 산소 부족인데 A번 보세요. Description. Inadequate concentration of oxygen in arterial blood. 동맥 혈액에 산소가 적절하지 않은 거다. 즉 산소 부족이다. 그러니까 산소 하이폭세미아라는 것은 간호 진단이죠. 근데 사실은 의학적 진단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이폭세미아가 오는 원인은 수술 후에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헤모리지 출혈로 하이폭세미아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스피레토리 호흡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올 수도 있고, 엠볼리즘으로 인해서 뭐가 빠졌네요. 엠볼리즘 같은 걸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니 그걸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이 된 거예요. 간호 진단이 가스 익스체인지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증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초기 증상.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념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질병은 뭐뭐뭐가 증상이고 어떤 인터뷰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환자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물론 메디컬 다이그노시스를 잘 보셔야 돼요. 메디컬 다이그노시스가 이런 거 하에서 간호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게 중요하고 시험에서는 간호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간호 중재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시험에 나기 때문에 간호 진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그런 의학적 진단이 아니고 간호 진단 쪽으로 우리가 관점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Anyway. 하이폭시아라는 건 산소 부족이기 때문에 환자가 금방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기 증상이 중요하겠어요? 초기 증상이 초기 증상. 초기에 디텍트해서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B번에 보시면 어세스먼트 사정 내용, 즉 증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레슬레스, 디스미아, 블라블라 있어요. 보통 하이폭시아 하면 디스미아가 초기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1번 restless 요게 바로 초기 증상이에요. 옆에다가 anxious 이런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멘탈 스테이터스 체인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게 가장 early 초기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환자가 벌써 숨이 차요 뭐 이런 걸 느낄 때 되면은 초기 아주 early 스테이지는 좀 지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브레인이요. 우리가 브레인이 매일매일 만들어진데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하지만 브레인이 매일매일 활동하는 데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브레인이 펑션을 할 수가 있어요. 산소하고 글루코스. 두 개만 있으면 브레인은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인에 어떤 그 멘탈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딱 그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산소 부족 아니면 저혈당이구나. 이거 설탕 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수술하고 나서 당뇨 환자도 아닌데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헛소리 한다 그러면 아, 이 사람 하이폭시예요. 어디 출혈이 있는가? 혹시 엠볼리즘이 있는가? 그거는 의학적 진단이지만 어떻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산소 부족인 상태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브레인은 산소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오히려 이런 거를 알면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존재해요. 아주 과거에 봤던 문제인데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가 엑소베이션 굉장히 심해져서 병원에 와서 이제 그 일시적으로 스테로이드 테라피를 이제 받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테로이드 테라피 받고 막 이러는데 밤에 갑자기 자다가 헛소리하고 오리엔테이션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멘탈이 나쁘면 딱 두 가지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이폭시 아니면 하이포글라세미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이폭시아 산소 부족이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로 지금 그 엑서베이션 통증이 심하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어떤 뭐 블리딩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이포글라세미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를 오래 알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래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오래 쓰고 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치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쿠싱이나 이런 것을 배우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스테로이드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 오래 쓰던 사람은 혈당이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인슐린을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와서 스테로이드 테라피를 이제 왕창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뭐예요? 혈당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에서 했을 때 이 사람 산소 농도를 볼 것인가 혈당을 볼 것인가 주저할 것 없이 뭐예요? 혈당 보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 하나도 해결을 못해요. 이게 왜 그런가? 약물에 대한 알러지 리액션인가? 보기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막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혈당의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어려울 거 없죠? 멘탈이 안 좋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어딘가 산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저혈당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디스미아 다이프레시스 이거는 뭐 나중에 실제로 레스피레토리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호흡기 환자들을 보시면 쭉 아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첫 증상은 멘탈 체인지다.